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저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이상학번 강인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런 말을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원에서 선관위 비리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선관위 직원이 본인 입으로 한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 가족회사라니. 이들은 이제 국가의 기관이 아닌 한낱 쓰레기 범죄 집단으로 전락해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비리가 몇 건이나 발생하셨는지 아십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려 878건입니다. 채용 비리의 수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엽기적입니다. 내 아들이 취직했으니까 자리 하나 만들어봐. 내 딸 착하게 생겼으니까 채용해. 제가 지어낸 말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선관위라는 단체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했을 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부정 채용한 사람을 해고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원래 가족회사다 라며 되려 본인들의 행패에 대한 것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관위의 행태에 우리는 깊은 분노와 반발을 느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채용 비리를 어떻게 저질렀습니까? 서울 선관위의 한 과장은 면접 장수를 연필에 적게 했습니다. 왜? 연필로 써야 지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점수를 지웠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합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을 비워둔 채점표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에 본인의 딸을 비롯한 내정자들이 합격하도록 점수를 써넣었습니다. 이들의 이기적인 판단으로 인해 꿈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던 청년들의 간절한 희망을 한순간에 개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선관위의 부정부패는 채용 비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직원은 11일 동안 연가도 쓰지 않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직원은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81일, 공가 2일, 총 183일을 정상 근무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내일과 미래를 버티기 위해 힘겹지만 매일매일 성실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추악한 행태는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분들은 개돼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윤종근 의원, 그냥 의원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윤종근은 부정선거 프레임이 선관위 불신을 만들려는 전략적 의도라며 선관위를 감싸주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의 정성호는 선관위는 검사 불가하며 국회가 감사나 통제를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의 감사도 거부하는 선관위가 당신들 말대로 국회의 말은 잘도 듣겠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시키는 감사법을 발의했으며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이나 부정선거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이 진정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희를 위해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구호선을 외치겠습니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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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죄인 내란죄를 빌미로 한 공수처에 불법적인 수사 형태가 들어왔고 5월 정신, 광주 정신 내세우면서 그들의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동조아니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배웠으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달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는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이것은 국민들이 모두 힘써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힘내어 목소리 내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자유를 위하여라고 외치면 위하여라고 해주십시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행정적인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참 내가 우리가 집회 신고한 곳이에요. 적법하게. 그런데 왜 경찰들이 이거를 막지 않습니까? 예? 왜 막았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멀리까지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한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는데 저쪽이 평화를 싫어하니까 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빨리 이래요! 빨리 이래요! 빨리 이래요! 빨리 이래요! 빨리 아, 감사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각하. 탄핵 각하! 민주당이 내란이다. 내란이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내란이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돌아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 모임 호남 지부에서 보내드리는 성명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성명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의 보통 꽃이 바로 선거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꽃이 선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민주주의 망합니다. 그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성명서를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제목: 부정선거와 부패의 원상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해체하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한 마은혁 씨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씨의 임명을 종용하였다. 여기에 덧붙여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온갖 비리와 부패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헌재는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요청한 증거 선택과 증인 신청을 모조리 기각함으로써 헌재가 아주 공공연하게 선관위를 옹호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공정과 신뢰가 상실된 헌재와 비리투성이인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첫째,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상치되는 것으로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맞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만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맞습니다.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고 동등해서 안 된다. 이것은 헌법 제7장의 주제가
선거관리로만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따른다면 선관위는 어떤 외부 감사도 불가능하게 되어서 채용비리, 회계부정 등 초특급 불법행위 전부가 다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맞습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핑계로 자녀와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터무니없는 망언으로 스스로가 이른바 가족회사임을 누설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러한 비리투성인 선관위를 누가 믿고 중차대한 국가 공직자 선거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선거관리 업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나 수사를 받은 바 없기에 선관위는 그야말로 대통령도 손대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버렸다. 맞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21대 총선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맞습니다. 즉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 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한통속이다. 심지어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등 일반 국민이 판단하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영장 쇼핑으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방어권을 전면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보당과 민주노총에서 간첩들이 줄이어 줄기소가 되고 있고 구속이 되는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상당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존재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 행위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여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직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각하라. 기각하라! 기각하라. 민주당의 폭정과 민주당의 갑질로 인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폭주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체를 하여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정책들은 고객을 침해하고 국민과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헌재와 공수처 수사기관들은 들어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탄핵소추 절차를 중단하고 탄핵을 기각하라! 기각하라. 기각하라! 기각하라. 감사합니다. 목포대 법학과 2학번 김연주였습니다. 목포대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면 호남에서 맞아 죽는다. 이건 호남에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호남입니다. 저희 목포대 학생들은 이러한 탄압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부정선거 검증을 촉구합니다. 또한 민주당 간첩 지령들 후쿠시마 선동, 이태원 선동 다 북한 지령인데 민주당 나와서 해명하십시오. 해명해라. 이재명 당대표 호남에서 지지해줬으니까 호남의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나와서 해명하십시오. 북한의 간첩 이거 내란이고 공수처 쿠데타도 민주당이 사주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호남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불의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외국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호남의 변화를 지지해 주십시오. 지지하겠습니다. 호남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